덥지? 아까 청소를 했더니 온도가 빨리 안 내려가네. 160쪽부터 할 차례인데 159쪽까지 좀 잘 안 됐던 거 있으면은 좀 질문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혹시 그 검은색 책 있지? 검은색 책 지금 제출할 수 있으면은 내줘. 그러면 선생님이 오답을 좀 만들어 주실 거거든. 좀 아직 채점이나 고칠 게 남아 있으면은 이따가 주기로 하고, 검은색 책 다 했으면은 좀 내줘. 이름이 어디 있으려나? 또 없어? 낼 사람? 다 했어? 훌륭하다. 자, 안 된 사람들도 마무리해서 내줘. 네, 여기 또 있습니다. 네. 라빈이 그 아직 검은색 책 낼 때 안 됐어? 좀 남았어? 오늘 제출해주면 오답 다시 한번 쭉 다 만들어줄게. 오늘 수원 마무리하고 이제 수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159쪽까지 좀 헷갈렸던 문제나 좀 질문 있으면 좀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 좀 몇 번 잘 안 됐었어? 69번? 73번. 그래, 앞에 놓고. 48번? 12번? 그래, 정정해보자, 그럼. 그럼 거꾸로 올라갈게. 혹시 뭐 괜찮았던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면서 문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고 있으면 되겠어. 73번부터 한번 가보자. 73번. 이 첫 항이 3, 그 다음에 A2는 K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점화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왜 복잡해 보이냐면은 세 개 항이 연관돼 있어서 그래. an 플러스 2 구하기 위해서 an과 an 플러스 1을 다 엮어서 가고 있지. 거기다가 제한 조건도 an 플러스 1이 an의 배수일 때 아닐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세 개 항이 연관돼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근데 우리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5항이 54라고 했을 때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방향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정방향도 괜찮은 이유가 첫 항이 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항도 이제 k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치? 근데 이 k가 자연수라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정방향 추적을 하되 정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지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역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5항이 54인데 4항 어떻게 될지, 3항 어떻게 될지 이거 잡는 건 좀 더 어렵거든. 어려운 상황인 거니까 정방향이 조금 더 할만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연습해보기로 했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 an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2an, 이 밑에 거는 a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여기는 an 플러스 1이 an의 배수일 때 an의 배수, 밑에 거는 an 플러스 1이 an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결국에 점화식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쭉 점화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하면서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가볼게. 보면은 첫 항은 확실하게 3이야. 그치? 잡아놨어.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항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 항이
나눠지게 되겠지?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지금 K라고 얘기했었구나. K가 지금 쓸 수밖에 없고, 3항부터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이렇게 그냥 둘이 써놓고 시작을 하자. 뭐 어려울 게 없는 게, 일단은 이렇게 질러놔야 돼. 질러놓고,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얘 곱하기 2 더하기 K인 거야. K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K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갈 때는 K가 그치. K가 3의 배수. K는 3배. 그냥 이렇게 그냥 약어로 쓸게. K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K는 3의 배수가 아닐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K는 3의 배수가 아니다. K는 3배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판단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다음에 보면, 다음에 이렇게 또 나열을 해봐. 요렇게 나열해보고 이쪽도 나열을 하는데, 이 보면은 이쪽이 3K, 여기가 또 K. 이렇게 될 건데, 아니, 이거 지금 K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여기 가는 과정에서 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기는 또 K가 3의 배수가 그치 뭐? K는 K 배수여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당연하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치? 그러니까 이쪽은 K는 3K는 이거 지금 당연한 사실인 거지? 여기 지금 적을 필요가 없겠다. 여기 지금 보면은 AN 플러스 1이 AN의 배수라 했었던 거니까 K는 K의 배수라고 하는 건 지금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만들었어. 그 위에 거 해보면 여기는 K 플러스 6에 그 다음에 2K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3K 플러스 6. 이 밑에 거는 그냥 K 플러스 6을 다시 한번 써야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도 역시 K는 K 플러스 6의 배수. K는 K 플러스 6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밑에 거는 K는 K 플러스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유, 뭔가 너무 작은 데 써서. K는 K의 배수가 K 플러스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겠지. 그치? 거꾸로 썼네, 내가? K 플러스 정확히 얘기하면 K 플러스 6이 K의 배수가 아니다고. K 플러스 6이 이거 지금 내가 반대로 썼네? 미안, 좀 수정을 할게. 여기 AN 플러스 1이 AN의 배수다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얘의 배수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K 플러스 6이 K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K 플러스 6이 K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은 좀 정확하게 쓴 거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사슬을 가는데 이게 문제 5항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 4항, 그 다음에 5항 하나만 더 잡아서 계산해 보도록 하자.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3K 쪽도 가는데 이거 이제 알고 있겠지만 얘가 다시 또 3K가 나온다 하면은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지. 그치? 자기 자신의 배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여기서 계산할 때 여기가 곱하기 2하고 3K 더해야 돼. 5K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순서대로 또 나열해 볼게. 여기는 여기다 곱하기 2 해야 되지. 곱하기 2하고 얘 더해야 되는 거니까 5K 플러스 18. 여기는 K 플러스 3K 플러스 6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K 플러스 6, 근데 K 플러스 6은 K 플러스 6의 배수인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야. 이 라인은 안 되고, 바로 그냥 정리해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따라서 여기도 여전히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곱하기 2를 해준다고 하면은 여기 2K 플러스 12가 되니까 3K 플러스 18.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만 이제 조건을 써주면 이쪽은 3k 플러스 6이 3k 플러스 6이 k 플러스 6의 배수인 거야. k 플러스 6 배수.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3k 플러스 6이 k 플러스 6의 배수가 아닌 거고. 이렇게 다 정리됐지?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문제긴 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면 돼. 근데 문제에서 이제 54라고 했으니까 54를 따져놓고 나서 일단 안 되는 거 다 제끼고 나머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에 것들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간단하면은 여기는 54, 얘도 54를 지금 다 쓰는 거야. 54, 54, 54를 다 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했을 때 문제에서 k 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 조건 만족하는 거를 남겨놓고 지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거 일단 안 되지. 얘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지금 넘으면 36인 거니까 안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근데 이건 이제 되지? 얘는 K는 16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36인 거니까 K는 12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애초에 이 라인은 지금 전부 다 K가 3의 배수여야 되거든? 그치?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것도 탈락이야.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K는 12는 앞에서부터 보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18은 12의 배수가 아닌 거고. 아니지, 이 라인으로 왔지? 18은, 이쪽 맞지? 18은 12의 배수가 아닌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가서 계산된 거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없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K는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돼. 맞지? 서윤이 좀 헷갈리는 거 있어? 괜찮아?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이거 뭐 오늘 이제 이 책 끝내기 전에 한번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 더해. 20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69번으로 가볼까? 69번? 그러니까 69번은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는 얘기였거든. 근데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주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했던 게 좀 메인 아이디어였어.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이 엔제를 풀면서 주기를 파악하고 부호를 파악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 이 보면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n. 이쪽은 보면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a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점화식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뭘 보라고 했냐면은 이런 부분이 얘가 그냥 항에 대한 규칙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an이야. 이 값이 양수면 2를 빼라고 한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3 곱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예전에 저번 시간에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지. 점점 줄고 있는 거야.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줄고 있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에 다시 마이너스 3 곱하면서 확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 그런 자취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이에 좀 접근을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8항 곱하기 12항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상황은 플러스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둘 중에서 뭐밖에 안 될까?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거든?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왜 안 될까? 여기서 근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an 플러스 3은 an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an 플러스 3은 an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9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두 개의 이웃한 항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로 점프하지. 그치? 음수가 되는 순간에 위로 점프시킨단 말이에요. 점프시켜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보면은 나열을 한번 해봐. 이제 문제에서 1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랬는데 우리 보면 약간 수상하다는 생각해야 돼. 1항부터 20항? 너무 많은데? 그치? 그러면 혹시 규칙이 있나? 주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1항,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그냥 5항, 요렇게 써서 본다를 하면은 여기서 2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거를 1항에 대한 조건도 없고 2항에 대한 조건도.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보자. 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로 바꾼다 생각하면은 얘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 A2 곱하기 A3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일 앞으로 끌고 와서 부호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규칙을 찾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얘 K.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여전히 K 빼기 2인데 이 K 빼기 2가 양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문제에서. 그치? 요거 지금 요 상황이 얘가 양수라고 얘기를 해 준 거라고. 양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 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빼야 돼. K 빼기 4를 이렇게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K-6이 됐다고 해봐. 이렇게 돼버렸으면 둘이 같을 수가 없거든? 같아야 되잖아. 분명히 이 조건에서 같아야 된다고 했던 거니까 얘가 그대로 빼기 2가 만들어지면 안 돼.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K 빼기 4가 음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12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다시 위로 튀어 올라갔다 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차윤이 이거 이해돼?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K-6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이해된 거지? 얘랑 같아야 되는데 K는 K-6 하면 그 K 값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하냐? 이제 잘라봐. 잘라보면 얘가 다시 K가 돼야 된단 말이야. K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4K는 10인 거니까 4K는 12. 그러면 K는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K는 3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치?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써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쓰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은 쭉 A1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이 3이었던 거야. 3,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3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는 또 1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지. 그치? 1, 3, 아니? 3, 1,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 주기로 보자. 이렇게 한 주기로 본다 하면은 주기가 몇 개 있는 거냐면 한 주기짜리가 6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A19 더하기 A20 이렇게 끝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더한 건 3이지. 3. 이만큼이 3 곱하기 6인 거. 3 곱하기 6. 그치? 이거 이해돼? 이렇게 3이잖아. 이렇게 3. 이렇게 3인 거니까 여기는 3 곱하기 6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 3 곱하기 6.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1항, 2항인 거야. 다시 1항, 2항 등장한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요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문제에서 8항 곱하기 12항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지? 이걸 최대한 숫자를 낮춰본 거야. 여기 주기가 3개라고 했던 거 이용해서. 그러면 A8은 A2까지 낮아졌고 A12는 A3까지 낮아졌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이번 요 회색책 맞지? 회색책에서 배우고 있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를 결정하라 이런 말이 나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서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주어진 조건, 제한 조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K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거꾸로 얘는 K였네 이렇게 가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첫 항부터 잡아버리면 되게 혼란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해결이 됐다. 근데 첫 항부터 안 잡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놓고 나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69번 했고 그 다음에 48번으로 갈게요. 48번. 급식표대로 하고 있어. 도장 계속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자면 약술론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수원수투를 좀 수특을 많이 해야 돼. 수원수투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싱글 커넥션은 조금 줄여놓더라도 우선은 수특을 완전히 내신 대비하듯이 달달 외우는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되고 여기 체킹 시간에도 그 수특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 그렇게 해. 그리고 저거 그치?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48번으로 가면은 이거 이제 엔제 도전하기에 있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수열의 합은 무엇이 기본이다. 땡땡이 기본이다. 그 땡땡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 처음 보는 수열의 합 시그마. 나열이 기본이다. 이게 이 토픽의 메인 주제였거든.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47번 다시 한 번만 복습하면 47번에 9월달 18번 문제,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였어. 3점짜리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 봤을 때 못 풀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낯선 시그마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나열을 하면서 규칙을 파악해 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원칙으로 잡고 이제 가보도록 하자. 보면은 여기 한번 써보자. am 플러스 9 마이너스 am 이게 n이다 돼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 하나는 am 플러스 그 다음에 a 10 마이너스 n 요게 bn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따져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은 시그마 n은 k는 1에서부터 18까지 1에서부터 18까지 돼서 AK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65라고 그랬어. 65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의 BK는 얘가 지금 30이다 이렇게.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 한번 봐볼까? BN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인 것 같고 우선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1항부터 18항까지 합? 여기도 1항부터 대입해보는 거야. 1항, 18항 이제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간단하면은 뭘 대입을 해보냐면 나열을 해나가는 건데 나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n에다 1을 대입해. n에다가 2를 대입해. n에다 3을 대입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나가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0항 빼기 1항 이게 1을 그 다음에 11항 빼기 A2는 2 그 다음에 A12 빼기 A3은 3 이렇게 지금 계산되어 가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 쭉 갈 때 n은 9까지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A18 마이너스 A9
요게 9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여기서 멈춰. 왜냐면은 뭔가 다 주인공들이 등장하긴 했어. 10항에서 18항까지 나왔고 1항부터 9항까지 이렇게 나왔지. 그치? 누가 이걸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건 또 아니야. 정확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봤다 이런 게 아닐 수 있잖아. 그래도 이 조건을 보면서 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 다 더해버리면 시그마 K는 10에서부터 18항까지의 AK 하고 빼기 한 다음에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9까지의 AK가 되고 요거는 (1, 2, 3, 4) 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따라서 요 값은 15, 9, 4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 조건이랑 얘를 어떻게 좀 합쳐볼 수 있을까? 어떤 생각 들어? 뭔가 계산이 보여? 어이? 이거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잘라줘. 어떻게 자르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10부터 할까? 10부터 18항까지의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0에서부터 해서 1부터 해서 9까지의 AK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이 값이 65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둘이를 연립할 수 있는 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 10부터 18항까지 1항부터 9항까지인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이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시그마 K는 10에서 18까지에 대해서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해서 AK 요게 45가 된다 이런 정보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거나 뭐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거 빼볼게. 빼면은 이 둘이 지어지면서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 2개가 되지. 그치? 그게 20인 거니까 우리가 원했던 정보는 요거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9까지의 AK는 10이다.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게 아직 안 썼잖아. 얘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성격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내가 알려주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이 조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n은 1서부터 해서 몇 가지 대입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6. 그러니까 6까지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해져. 왜냐면은 1, 2, 3, 4 여기서 A1 n에다 1서부터 대입해볼게. 대입했을 때 n에다 1, 2, 3, 4, 5까지 대입하고 나면은 이미 1, 2, 3, 4, 5 그 다음에 9, 8, 7, 6,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것만으로도 지금 약간 넘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6까지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입했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바로 더해버리면 1, 2, 3, 4, 5항인 거야. 1, 2, 3, 4, 5항. 이쪽은 9, 8, 7, 6, 5인 거야. 그치? 근데 좀 이상하네. 1, 2, 3, 4, 5, 9, 8, 7, 6, 5 하면은 몇 항이 남아? 이 5항이 하나 남아. 1부터 9항까지 다 더하고 나서 5항이 하나 남지. 10개 항 중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를 다 전체를 더해버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9까지에 대해서 AK라고 쓰고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5항은 하나 남았다. 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5항 하나 남은 거지? 그럼 이쪽은 시그마 당연히 K는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그냥 BK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1, 2, 3, 4, 5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한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식이 다 만들어졌다. 정리해보면 여기는 요 값은 밑에서 10이라고 했어. 얘는 10. 그 다음에 5항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값이 곽과 연관된 n 거고 요거 구해보면
얘는 문제에서 30이라고 조건이 제시가 돼 있네. 그치? 30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 5항이라고 하는 게 20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치? 20을 찾았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문제에서 A5 플러스 여기다 다시 5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5 대입해버리면 A5에다가 플러스 A5 한 게 B 온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2 곱하기 A5다. 2 곱하기 A5를 여기다 쭉 대입하면은 40이 정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B5항은 40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처음 보는 수열의 합의 기본은 나열이다. 이거 잊지 마. 시험 볼 때 결국 이런 아이디어가 한 방에 안 떠오른다고 하면은 차근차근 나열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 더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복습해 볼게. 48번 했으면 36번? 이번에 다음 주 숙제하면서 너희가 제일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평정책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답 노트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그거 다시 풀어보면서 공부 방법이야. 중요해. 그거를 그냥 풀어보고 채점하고 끝내지 말고 일단 풀어보고 나서 채점해서 틀렸잖아. 그러면은 원래 원본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원본책에서 어떻게 풀었었는지. 근데 그때도 풀고 나서 내가 똑같이 생각을 어디까지밖에 못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연결고리를 잡는 연습을 하고 그 평정에서 배웠던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는지를 이제 고양이 노트에 옮겨 써놓는 거야. 그렇게 하고 반복을 하면은 그럼 이제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 그 오답 노트 다시 풀어서 갖고 오면 이제는 그 오답 노트에 대한 변형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면은 한 번 오답하고 또 하고 변형까지 이렇게 풀고 하니까 핵심적인 기출이랑 내가 해야 할 행동 영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 이 36번은 20번부터 할게.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가니? 조금만 기다려줘. 36번. 왜냐면은 또 설명이 좀 길어. 20번? 20번도 설명이 기네. 잠깐 12번부터. 오케이, 12번 괜찮아. 12번부터 먼저 하고, 약간 두 문제는, 특히 12번은 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20번도 조금 복잡한데 여기 있는 거 다 해보기로 한 거니까 하나하나 해볼게. 일단 써보면 12번부터 가보자. 12번. 12번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4까지의 AK가 4.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4까지의 AM 플러스 K. 이게 24. 돼 있다. 그치? 근데 나 조건에 보면은 시그마 K는 5에서부터 M까지의 AK. 이게 21이다. 그치? 근데 가조건 보면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건 4 곱하기 AM이거든? 그러니까 AM의 값이 뭔지를 찾아야 돼. 근데 이거 이제 문제만 풀지 말고 이 단원에서 배웠던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 그럼 이 5단원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은 대칭인항의 평균으로 합을 구하기였어. 대칭인항의 합으로 평균으로 구하기. 그러면 이제 그 연습이 되어 있다라면 얘를 어떻게 쓸지 한번 봐볼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등차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4 곱하기 A 그다음에 K 플러스 5를
1항부터 4까지 온 거니까 2로 나누면 2.5가 되는 거야. 요게 지금 4가 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그치? 1 더하기 4 하면 5잖아. 짝수항은 1, 2, 3, 4에 중항은 없단 말이야. 중항은 없으니까 2.5항에 곱하기 4한 게 4다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A 2.5는 1이다. 이런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이렇게 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나 조건을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니까 이렇게 색칠해 놓을게. 근데 중요한 조건 색칠해 놓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요거는, 얘도 역시, 살펴보는데, 이거잖아. AM 플러스 1에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플러스 점점점에서 플러스 AM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더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24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항이야. 짝수항인 거니까 전체를 계산해버리면 4 곱하기 AM 플러스 이것도 2.5가 되겠지. 2.5. 이렇게 한 게 24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양쪽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둘이 이렇게 보면 AM 플러스 2.5항이랑 2.5항은 몇 D 차이야? MD 차이지. 그치? MD 차이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공차가 D인데 거기다 M개만큼 항을 건너뛴 거니까 MD가 되는 거야. MD가 몇인 거냐면 5다라고 이렇게 바로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그치? 볼 수 있겠지? 밑에 것도 해봐. 밑에 것도 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얘를 뭔가 기준을 잡아서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첫 장 플러스 마지막 항에 봐도 되고 여섯 번째 항 6항 플러스 n-1항의 평균을 봐도 돼. 그치? 근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AM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M을 만들 수 있게끔 식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A5 플러스 AM 이렇게 한 게 곱하기 항이 몇 개야? m 빼기 5하고 더하기 1 해야 되겠지. 그치? 항이 그러면 m 빼기 4개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거 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얘는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나와 있는 조건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봐. 맞아. 당연히 5보다 크거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지? 여기 지금 자연수가 5보다 크거나다 라고 했는데 여기 2.5항이 1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다 2.5를 빼. A 2.5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AM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여기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잖아.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다 똑같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정수가 그러니까 자연수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보면 된다. 그치? 그럼 여기다 곱하기 n-4를 했어. 곱하기 n-4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얼마인 거냐면은 2분의 하고 2.5항은 6이 아니라 1이었지? 1 플러스하고 n 플러스 2.5 여기 있네. 이것도 6.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뭘 보고 눈치채면 되냐면은 5 플러스 m이랑 여기 2.5 플러스 n 플러스 2.5가 지금 똑같아. 둘이. 그치? 마치 1항 더하기 10항이랑 2항 더하기 9항이랑 같은 거랑 비슷해. 이 3항 더하기 8항이랑 이렇게 같지. 계속 10 더하기 10, 2 더하기 9, 3 더하기 8 여기 지금 11이 유지가 되잖아. 이렇게 간다 하면.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한 거는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계산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곱하기 n-4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나 한 거냐면은 21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상황인 거. 맞지? 그 이제 답이 나왔네. 답 구해보면 m 값은 10 나온 거고 d는 2분의 1. 또 이렇게 계산하면 d는 2분의 1.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을 구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4 곱하기 AM이었어. 4 곱하기 AM을 한다라는 거는 4 곱하기
A M. 그치? 이거 지금 구하라 했는데 얘는 M 값이 지금 10이 나왔잖아? 1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4 곱하기 A 10항인 거. 이렇게 10항의 값을 계산해보라고 한 거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4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겠지? A 2.5에다가 플러스 7.5D라는 거라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2.5항에 플러스 7.5D면 A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식 정리해보면 4 곱하기 하고 A 2.5라고 하는 거는 1이었지? 1 플러스 7.5D인데 2분의 15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4분의 15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답은 4 플러스 15 해서 19가 정답이 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은 지금 나랑 주말에 하는 이제 실무 수업 때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영이 다 영상을 봤으려나? 이 20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6번 하나 좀 더 보도록 할게. 여기 이 두 개의 문제는 좀 어려웠어. 일반적인 N제보다도 조금 더 어려웠는데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일단 좀 해석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뭐냐면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수열이 될 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A1이 여기 있다 해봐. A1 그 다음에 뭐 이런데 A2 위로 가면 A3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절대값이었을 때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여기 항이 없지. 항이 없으니까 여기 이쪽을 봐야 되는 건데 얘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등차 수열이 1항부터 해서 등차 수열이 이루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 9라고 한 거는 A9까지 가고 나면은 A10부터는 등차 수열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야. 구조가. 그치? 근데 이건 지금 유지가 계속 될 거 아니야. 1항부터 해서 계속 등차 수열이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지금 안 돼.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항이 이렇게 떨어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그치? 근데 A1이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A1, A2에서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거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다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상황을 봐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점을 한번 찍어볼게. 점을 찍는데 만약에 이렇게 찍어봐. 여기서 예시야, 예시. 예시를 보면서 진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값, 절대값을 씌웠을 때 작은 값부터 봐가지고 여기서부터지? 그럼 여기서 그 다음 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건 얘가 실제로는 만약에 이렇게만 만들었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가고 위로 올라간 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점이 찍혔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그치? 뭐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써보면 원래 수열은 뭐였냐면은 여기 밑에 있었던 애야. 밑에 있었던 애가 지금 위로 올라간 거니까 요거는 A1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1이 만에서 붙은 거고 A2가 만에서 붙은 거고 여기는 원래 A3였던 거고 A4, A5 이런 식이 되는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B가 괜찮지?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 부분이 B1으로 본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를 B1으로 보는 거야. B1 작은 수부터 B1, B2, B3 여기를 B4 이쪽을 B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라는 얘기였어.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더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본다라면은 A6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 부분에 지금 A6이 있겠지. 여기에 A6 여섯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6항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잡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B6이 될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은 공차가 계속 이만큼씩 유지됐지.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갔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한 칸씩 올라갔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두 칸씩 점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m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야. 5항까지는 B1, B2, B3, B4, B5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등차 수열이 유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거 제일 밑에서부터 해서 한 칸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첫 항 B1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차수를 이뤄서 쭉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얘를 밑으로 원래 자리로 내려봐. 원래 자리로 내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이렇게 가고 나면은 A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1 있는 자리 지금 다시 보면 A1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 갈 때 원래 이 칸이 지금 내가 두 칸 차이가 나게끔 좀 그려봤어. 두 칸 차이가 나게끔 그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미 두 칸이었어. 여기 한 칸이야.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은 세 칸이 된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실제로 이렇게 세 칸을 올라갔는데 플러스 3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냥 이거 그냥 숫자야. 근데 A3에서부터 A4까지는 플러스 2가 되는 구조라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거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 자체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해줘야 돼. 어떤 수정을 하냐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면 이쪽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만큼의 길이 있지. 이만큼의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이렇게 같아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왜냐면 지금 계속 접어 올렸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여기를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보자. 수정을 해보면 요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려보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갖다를 해볼게. 이렇게 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만약 여기 이렇게 지금 찍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칸의 차이가 지금 몇 칸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이쪽이 얘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찍혔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찍혔어,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여기도 여전히 내가 한 칸으로 잡아놓은 거긴 하거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설계가 한 칸, 여기도 한 칸 이렇게 되게끔 지금 배치를 한 상황이긴 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밑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또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여기 차이는 몇 칸 차이가 되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두 칸 차이거든. 그러니까 두 칸 차이가 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만큼이 원래 지금 이만큼이 지금 D인 거야. 이렇게 지금 D라고 잡아봐. D라고 잡아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살펴보면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또 D여야 돼. 당연히 이렇게 D가 되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여기는 이 사이는 몇이 되어야 되냐면은 요만큼은 2분의 D가 되어야 돼. 그치? 반칸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2분의 D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이렇게 하시면 2D인 상황인 거야. 2D. 이렇게 하시면 2D인 상황. 2D인 상황인 건데 요만큼이 D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요 부분 있지? 요렇게 요 칸 차이랑 이 칸 차이는 몇이 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한번 잘 봐봐. 여기 요 부분 있지? 요 사이랑 요 사이는 각각 몇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내가 아까 써놓은 것처럼 D라고. D를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D.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D.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요 차이가 2분의 D여야 돼. 2분의 D. 여기가 2분의 D. 이렇게 지금 되려고 하면은, 여기 2분의 D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상황인 건데, 얘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여기다 선을 또 이렇게 하나 더 그어볼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여기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지금 다 그어서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는 내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어. 어려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2분의 D고 2분의 D고 이것도 2분의 D고 2분의 D여야 돼. 이렇게. 그치? 이게 차곡차곡 이만큼이 다 2분의, 여긴 지금 2분의 D라고 하는 거 알려져 있지? 요것이 2분의 D야. 2분의 D, 2분의 D, 그 다음에 여기도 밑으로, 얘가 지금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여기도 지금 2분의 D인 거야. 이렇게 2분의 D. 그치? 그래서 따라서 보면은 당연히 여기도 2분의 D여야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D지. 근데 그게 접어 올린 게 된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긴 4분의 D라고 볼 수 있어. 이만큼이 얘가 4분의 D야. 요만큼이 한 칸이 4분의 D였다 생각하면 된다. 4분의 D. 이렇게. 2분이 4분의 D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디에서 시작한 거냐면 이게 지금 4분의 D에서 시작한 거야. 4분의 D. 4분의 D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얘기할게. 4분의 D.
4분의 3D, 4분의 5D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알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어려워? 우영이 어때? 네. 어. 그치, 오른쪽에다 다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맞아.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1이 될 때까지 찍히다가 그 다음 순간부터 등차수로 깨지는 맞아.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첫 항이 그냥 2분의 D에서 시작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가 지금 4분의 D에서 시작해야 돼. 4분의 D에서 시작해야 여기 마이너스 4분이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D,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D 지금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 거거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한 거야. 너무 어려우면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 돼. 결론을 내볼게. 결론을 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개가 되어야 될지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다 선을 한번 그어볼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간다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른쪽에서 출발한 걸로 얘기를 하고, 네, 왼쪽은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볼게. 여기 점 찍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찍어보자.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1, 2, 3, 4, 5, 6, 7인 거야. 아직 좀 부족하지. 좀 더 그려야 되겠다. 더 그려보면 이쪽에다 위에다가 또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이렇게 점 찍어볼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딱 적당하다. 9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얘가 더 이상 이쪽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타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첫 타이라 본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갔을 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건 지금 이제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찍힌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지점에 이렇게 지금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이제 정리가 됐어.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 이 부분이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반대로 위로 지금 부호를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원래 네 번째 항이었어. 여기가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고 그 위로 지금 A12 지금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값이 이게 지금 B1인 거야. B1, 아니 B1이라 쓰면 안 되지? 여기 밑에서부터 써야 되겠다. 밑에서부터 써야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제일 작은 값이잖아. 요게 지금 B1인 거야. 이렇게 B1. 그 다음에 얘가 B2. 요게 B3. 요게 B4. B5. B6. 이렇게. 그 다음에 B10이라고 이걸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등차수열이 깨졌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 결론이 나는 상황을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한번 계산만 해보고 마무리할게. 해보면 여기서 B1이랑 A5랑 서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B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절대값 A5,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그 다음에 A4였지? A4. 이렇게. 그 다음에 B3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6이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나면은 얘네끼리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2분의 하고 절대값 A5 플러스 절대값 A6 해버리면 요게 절대값 A4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지.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자. 계산하는데 5항, 6항은 어차피 양수인 부분인 거니까 그대로 절대값 벗기면 돼. 5항 플러스 6항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A4를 지금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계산 양쪽에 2 곱해버리면 5항 더하기 6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4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요거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정신이 거의 혼미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풀게. 은희 안 더워? 안 더워? 더워? 뭔가 에어컨 이상한 것 같은데?
문 좀 열어놓을게. 밖이 더 시원한 느낌인데?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에? 질문한 사람 없었어? 이거 20번. 진짜 약 이해 따라오고 있었어? 이거? 응. 여기서 5항 더하기 6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4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뭐 이제 이것만 마무리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 하고 문제에서 5항에 대해서 정리한다면은 5항 빼기 t 하고 이쪽은 a5 더하기 a5 플러스 t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넘겨서 정리해보면 뭐가 나면 5항이라고 하는 게 4분의 t가 이렇게 나와. 근데 아까 밝혀봤던 거거든. 여기 4분의 t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래프로 밝혔던 건데 식으로도 이렇게 된다라고는 사실 알 수 있어. 결론이 뭐냐면은 1항부터 8항까지의 bk 값이 다 더한 게 128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시그마 10 1부터 8까지의 bk 한 게 2분의 n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첫 항이 4분의 d야. 플러스 n-1 d인 거니까 4분의 d가 아니라 여기는 2분의 d가 되겠지? 2분의 d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이게 128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d 값이 나오면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d가 8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6항 더하기 A6 더하기 B6이 되는 상황인 건데 6항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은 이거거든? 이거 지금 B3야. 이 부분 B3. B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6은 그대로 쓴다 하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지. 요거는 4분의 하고 얘 4분의 5D인 거야. 여기 B3는 2분의 D에서 D만큼 더 올라간 거거든. 올라간 거라서 얘는 4분의 5D 에다가 플러스 4분의 11D 이렇게 더하는 게 요게 문제에서 30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뒤에다 88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는 32가 된다.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해. 이거 좀 어려웠다. 그치? 너무 더워? 잠깐만. 아이, 일단 선풍기를 그쪽으로 보내볼게. 이게 선풍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가연이 질문 20번이었나? 20번? 36번이었나? 응. 삼십육 번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36번에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절대값 A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가족권에서 연결시켜보면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걸 일반항으로 표현을 한다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절대값 A1 곱하기 그 다음에 아래 n-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절대값 A1에 아래 n-1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나 조건 잘 봐야 되는데
나 조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고부라는 게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A2는 P분의 Q라고 했는데 그 PQ가 둘 다 자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1을 대입을 했을 때 A1, A2, A3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다가 지금 이렇게 잡혔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부호 판단을 해보는 건데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지금 확정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플러스가 확정인 거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 만약에 첫 번째로 A1, A2, A3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맞불불이야. 맞불불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A4, A5, A6, A7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뿔뿔마에서 다시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뿔마 뿔 돼야지. 맞뿔 뿔 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얘 규칙을 찾아보면 몇 개마다 똑같은 부호가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3개씩 잘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이렇게 3개씩 잘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나 조건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 조건을 연결시켜 볼게. 다 조건을 가보면 다 조건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시그마 KN1에서부터 해서 3N까지의 AK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봐야 되냐 라고 보면은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쨌든 계속 등기수열 구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갈 때 곱하기 R 3승이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곱하기 R 3승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곱하기 R 3승이 된 거야.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전체 3개를 다 더한 거에다 곱하기 R 3승을 하면 이거 다 더한 거에 R 3승을 곱해버리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부호가 똑같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맞뿔뿔 가면서 여기 더한 거에 R 3승을 통째로 곱해버리면 이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 얘를 다 잘라버려. 잘란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1, A2, A3 플러스 A4, A5, A6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A 3n-2에 플러스 A 3n-1 플러스 그 다음에 A 3n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할 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본다면 마이너스 A1, A2, A3에 마이너스 A4, A5, A6 지금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거를 원래 식에다 지금 써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계산할 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절대값 A1이 있어. 절대값 A1이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그 다음 건 절대값 A1에 R 3승이 될 거야. 얘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거는 절대값 A1에 R 4승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R 4승이 아니라 R 6승이지? R 6승? 이런 형태로 계속 쭉쭉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점점점 해가지고 몇에서 끝나는 거냐면 절대값 A1 씌우고 아래 여기 3 곱하기 0,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치? 그럼 마지막에 3 곱하기 몇에서 끝날까? 이 n-1에서 이렇게 끝나야 돼. 3n-3에서. 그치? 0부터 시작했으니까. 0, 1, 2, 3, 4에서
3n 마이너스 3까지 가면은 꽉 차게 계산을 한 거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다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은 곱하기 하고 몇을 해야 될까? 이게 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 몇을 곱해야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다 곱한 거. 다 마이너스를 곱해봐. 그러면 이게 1항, 4항, 7항을 더한 거를 의미해. 이렇게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이렇게 괄호 쳐야 돼. 이렇게 괄호 쳐놓고. 얘부터 이렇게 곱한다면 이거는 1항, 4항, 7항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r 곱해버리면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 거 곱하면 2항, 5항, 8항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r 곱했을 때. 쭉 전개해 나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r 제곱 곱한다 하면은 3항, 6항, 9항을 이렇게 쭉 나타낸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딱 끝났어. 그럼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거든? 계산하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줘야 되겠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r에 그 다음에 3승인데 빼기 1 하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거지. r 3승 빼기 이렇게 만들었어.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절대값 a1을 씌워줘야겠다. 절대값 a1 이렇게 씌우고 여기다가 그대로 r의 3n승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여전히 얘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은 이거랑 지금 비교해야 돼요. 문제에서 얘 이렇게 이 값이 뭐랑 같다고 했냐면은 2분의 1에 3n승 마이너스 1과 이렇게 같다고 했어. 2분의 1에 3n승 마이너스 1. 이거랑 같다라고 해서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 칙 정리해보면 R의 3n승 빼기 1 구조를 이 밖으로 빼보자. 밖으로 빼면 여기 어떻게 되냐? 이쪽이 R 3승 빼기 1 분의 절대값 A1 씌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 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곱하기 하고 뒤에 부분이 R의 3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각각이 2분의 1의 3n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결론이 나와. 뭐가 결론이 나오냐면은 이만큼이 몇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비는 2분의 1이 되어야 돼. R값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 이 부분 전체가 지금 1이어야 돼. 얘 1이고 이 아래 R 부분에는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이제 계산 끝난 거야. 요거 아래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확정 지었으니까 여기 2분의 1 대입해. 2분의 1 대입하고 2분의 1, 2분의 1 다 대입해서 절대값 A1 곱한 게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요거 계산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가연이 이거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이거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A2가 절대값 A1이 여기서 여기 이거 있잖아. 얘 반짝반짝 거리고 있지. 요게 그냥 뽑아져 나온다는 얘기야. 이 아래다 2분의 1 다 대입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여기 는 1 해버리면 절대값 A1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2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거든. 절대값 A1이 2분의 7 이렇게 놓고 나면은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절대값 A2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1에다가 곱하기 R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곱하기 R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4분의 7인 거니까 정답이 11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쓰면 돼. 근데 이제 아직 요거 하나 안 했거든? 답은 나왔으니까 시험 때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뿔뿔마도 있어. 뿔뿔마. 요거 해보면 어디서 모순이 생기냐면은 이 절대값 A1이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10분의 7이 나와.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안 되는 식이라서 두 번째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한번 해봐, 이거는. 오답은 다 된 것 같아. 오답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160쪽으로 가볼게. 160쪽. (160쪽으로) 가서 쭉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역추적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했었던 거는 정방향 추적까지 하는 걸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였고, 이번에 이제 역추적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다. 그치?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역추적이라는 거는 뒷항을 먼저 알려주고 앞에 항을 추적하는 건데, 이게 앞에서 해봐서 알겠지만은 정방향 구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이게 상황에 맞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생각해보고, 그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면 둘 다 해보면서 감을 잡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바로 써놓고 연습을 해볼게. 절대값,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뭐라고 했냐면은 an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an이 0보다 작다, 여기는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치? 근데 사망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역추적으로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 가보자. 사망이 2야. 써보는 건데, 이걸 역추적을 할 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an에 대한 정리가 된다라면은 되도록이면 바꿔놓고 하는 게 계산이 헷갈리지 않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an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an 플러스 1 빼기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an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서 보면은 an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an이 여전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만들자마자 이건 안 돼. 이게 바로 판단하면 돼. 이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안 된다. 체크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3항, 2항, 1항인 거야. 1항은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는 이제 이쪽이 음수고 얘 양수니까 이거는 각각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쓰면 되는 상황. 그치?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추적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고 나서 계산하면 좀 유리하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역추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조건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안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좀 포인트로 잡아 놓으면 되겠어. 그치? 여기 보면 좀 전에 했었던 얘기가 지금 나오지? 어디에 봐보냐면 161쪽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161쪽 가운데 부분에 계산한 값이 괄호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거 좀 줄을 쳐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162쪽에 첫 번째 줄에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면 문제를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줄을 쳐놓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164쪽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2번을 한번 해볼게. 오늘 이 책 다 끝낼 수 있으니까 한번 끝내는 쪽으로 해서 부지런히 해보자. 예제 1번, 예제 2번. 될 것 같다. 잠깐만. 근데 왜? 응? 아니 숫자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응.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예제 1, 2번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예제 1번은 이제 되기는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 an 플러스 1이 이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an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an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지. 역추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an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쓰면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an을 기준으로 2 곱하기 a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an이 홀수일 때, 근데 밑에 거는 a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쭉쭉쭉 나열해 보면 5항부터 나열했을 때 5항,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2라고 얘기했지? 2 이렇게 잡고 시작해. 그럼 이거 나머지는 이제 잘 한 것 같아. 상으로 가면서 쭉쭉쭉 다 대입하면서 간 거잖아. 1,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보면 또 1 빼면 0, 2, 그 다음에 3, 8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 중에서 홀수라고 했는데 홀짝 나오려고 하면 이거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잡았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2에서 1, 4, 0, 2, 3, 8이 다시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여기 2, 1, 4, 0, 2, 3, 8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거를 바로 보자마자 채취해서 갈 수 있으면 좀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인찬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예제 2번 보면은, 예제 2번은 이런 얘기가 있어. an 플러스 1은, 근데 이거 바로 바꿔볼게. an을 기준으로 바꿔보면 얘는 식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7, 6, 5, 4, 3, 1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 문제가 좀 풀만했던 이유는 결과값이 홀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이 홀수다라고 얘기했어. n이 홀수. 이 얘기는 그냥 홀수항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n이 짝수라 했지. 그 짝수항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계산이 좀 간편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간에 가지치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지. 해보면 7항부터 나열을 했을 때 H7, 6, 5, 4, 3, 2, 1 이렇게 써보면 역추적을 할 때 이 항들의 규칙을 찾아서 계산하면 그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처음에 2로 시작한 거지. 2 이렇게 본다라면은 n이 홀수일 땐 거니까 여기 짝수일 땐 거지. 여기다 2 곱하기 6 곱하기 2 플러스 1 해야 되네.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홀수로 올 때는 빼기 5 해야 되는 거니까 8. 그 다음에 곱하기 4 플러스 1 하면 33. 그래서 빼기 3, 30.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써나가면은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 곱하기 2 플러스 1인 거니까 61 되고, 나머지는 여기서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60.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 n이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가 그냥 나눠져 있으니까 이 항의 규칙에 맞게끔 문제를 풀면 된다. 생각을 해보자. 그치? 계속 74번, 75번 조금 더 해보는데, 이거 풀면서 유의해야 될 건 그거란 얘기야. 항을 AN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AN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항들은 바로바로 제거하면서 가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74, 75번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거 있었어? 서윤이 이거 잠깐 해보면 이거 봐봐 74번 여기서 얘도 AN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AN에 대해서 정리해봤을 때 이쪽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이렇게 역수를 취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AN이 0보다 작다 여기는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다섯 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이 S일 때 6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처음에 다섯 번째 항 1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 지금 정해져 있어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펼쳐보면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0보다 작고 0보다 큰 거니까 둘 다 지금 살릴 수 있지 살려 그 다음에 또 가봐 이게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 좀 써보면 1 대입했을 때 이게 안 되네 여기는 그치 경우 없고 여기다 1 대입하면 0 다 만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음수 양수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 개는 다 살려서 가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더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가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딱 갔을 때 근데 아까 그 가지가 별로 없던데 이상하게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무리 지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쪽은 2분의 3인 거야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3 여기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반대로 돼 있지 음수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 음수야 이것도 땡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0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에 1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S 6을 하면은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이 수열에서 내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있었는데 뭘 강조했었냐면은 이 구조를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했던 거니까 구체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떤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봐. 점화식의 구조 관찰. 두 번째는 제한 조건이거든.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 첫 항이 3이라던가 아니면 A5가 2라든가 아니면 시그마 캔 1부터 3까지의 AK가 뭐 4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점화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항들을 구체적인 숫자에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값. 그 제한 조건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시작점이라고 대체로 봐야 되거든. 시작점. 그치? 그러니까 이걸 기준해서 가는 건데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절대값 A4는 절대값 A6이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주시고 나서 첫 항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4항을 양수, 음수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든가 해서 여기서 먼저 정방향을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 추적을 했더니 얘 결국에 4항이 뭐 이렇게 나오고 5항은 이렇게 나오고 6항은 이렇게 잡혔어. 그치? 그러니까 정방향 추적을 먼저 해서 항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4항부터 해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시 또 1항을 구하는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 뭐 기출문제들이나 아니면 실무들에 많이 있다를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역방향만 있는 문제, 정방향 있는 문제 이게 아니라 둘이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점화식 구조적 관찰 제한 조건 나머지는 구해야 하는 값이 문제를 푸는 거야. 구해야 하는 값을 보면서 얘가 1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반대 방향으로 전방향으로 계속 계산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뭔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랑 제한 조건, 점화식 구조 관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해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약간 넘버링을 하면서 가도 좋아. 점화식에다 1번 써보고 제한 조건을 2번 써보고 구해야 하는 값이 뭔지를 물어보는 걸 3번 써보면서 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만 좀 줄을 쳐놓을게. 171쪽에 풀이 설계 1이라고 되는 부분에 어디부터 나열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 그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2쪽에 정방향 대 역방향 중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거 좀 줄을 쳐놓으면 되겠다. 그치? 다음 시간에 끝까지 다 풀어오는 걸로 숙제로 줄게. 근데 82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82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였던 거니까 그거는 뭐 같이 해보거나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82번. 나머지 분들은 읽어보면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흰색 책도 회색 책도 제출하는 걸 목표로. 그치? 오늘은 검은색 책 제출했지? 근데 제출 안 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제출해줘. 하면은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끔 해볼게. 그치? 그 급식표 푸는 거의 기준은 일단 엔제는 조금 후순위로 두고 뭘 많이 하냐면은 그러니까 평정, 하란수 철저하게 복습하는 거, 진도대로 가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컨스턴트랑 그 다음에 확통모 준 거 있었지? 이런 것들 좀 밀리지 않게끔 푸는 거를 좀 우선시하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엔제들이나 수특을 이제 더 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계속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자.